1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부교재는 46쪽 보시면 되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화합물과 비탄소 화합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탄소화합물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단백질이 탄소화합물에 속할 수 있고요. 다음에 탄수화물, 다음에 지질, 그리고 핵산 이런 것들이 탄소 화합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탄소 화합물은 구성 원소가 수소, 탄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기능은 주 에너지원이다. 열량을 내는 거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시합하기 전에 고기 먹고 힘을 낸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주 에너지원으로 국수나 빵이나 밥이나 이런 걸로 더 많이 먹거든요. 시합하기 전에는. 그래서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다. 다음에 종류로는 포도당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녹말, 다음에 글리코젠, 다음에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에 속한다. 단백질은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우리 몸의 근육 같은 걸 많이 구성하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리작용도 조절하고요. 조절을 하고요. 다음에 몸의 방어작용.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오면은 항체가 만들어져서 몸을 이제 방어를 하는데 그때 항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죠. 다음에 운반작용 등에 관여한다. 다음에 지질 한번 볼게요. 지질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 다음에 인 이런 것들이 구성 원소고요. 이 종류에는 중성지방, 다음에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지질에 속한다. 다음에 핵산은 DNA와 RN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핵산은 DNA와 RNA를 이루는 물질이다. 그래서 구성 원소로는 CH, 탄소, 수소, 산소, 다음에 질소, 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다음에 비탄소 화합물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무기염료도 포함된다. 그러면 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물 이제 H2O 이제 이건 외우셨죠? 물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다. 주요 기능으로는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애고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다음에 물질을 운반하더라. 다음에 무기염료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소량 존재하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일단 칼슘, 나트륨, 칼륨, 다음에 마그네슘, 철, 다음에 인, 염소, 요오드 이런 것들이 무기염료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47쪽 한번 볼게요. 47쪽을 보시면 단위체와 생명체 구성 물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단위체라고
한번 여기다가 써주세요. 우리 방금 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 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단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체들은 이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같은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저분자다. 저분자 물질이다. 저분자 물질.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은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중합 반응. 중합 반응. 어떤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큰 분자가 될 때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써봅시다. 왼쪽에 보시면 단위체라고 나와 있죠. 단위체. 이렇게 단위체가 있다. 단위 물질이 이런 식으로 있다. 단위 물질. 얘네가 중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중합체가 된다. 중합체가 된다. 얘는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 되죠. 고분자 화합물. 얘는 저분자인데 중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우리 탄수화물은 어떤 단위체가 모여서 만들어졌냐? 수많은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있대요. 자연적으로 이제 합성되는 아미노산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다음에 핵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DNA와 RNA를 이루는 물질인데 핵산은 기본 단위가 말이 조금 어려워요.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의 기본 단위체다.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탄수화물은 기본 단위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단백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단백질. 선생님 너무 쉬지 않고 좀 빨리 하는 게 좀 있죠? 미안. 조금 천천히 해봅시다. 단백질. 이거 지우고 그냥 할게요. 지우고 한번. 네, 우리 이제 단백질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했고요. 얘가 단위체가 되는 거고 아미노산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는 20종류가 있어요. 발린도 있고 세린도 있고 메사이오닌도 있고 되게 많죠. 20종류가 있다. 그럼 아미노산의 구조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 일단 탄소 그려주시고요. 4개 팔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R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이 R이 뭐냐? 곁사슬이라고 씁시다. 곁사슬이라고 써주시고요. 다음에 밑에는 수소 원자 하나 써주세요. 다음에 왼쪽에는 질소 이렇게 있고 수소 이렇게 그려주세요. 얘가 뭐냐면 아미노기다. 아미노기라고 써줍시다.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써주시냐면은 여기다가 C 이렇게 써주시고 산소 OH 이렇게 써주세요. 얘는 뭐냐? 얘는 카복실기. 옛날에는 카르복실기라고도 했는데 요즘에는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해요. 카복실기.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는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아미노기가 있고 다음에 카복실기, 수소, 그리고 곁사슬이 있다. 수소 원자, 그리고 곁사슬이 있다.
곁사슬은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이 곁사슬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즉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도 달라지더라.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번에 별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별표 색깔펜으로 써줄게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써줍시다. 아미노산들끼리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맨 밑에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그림도 중요하니까 별표 3개. 그림도 중요하니까 별표 3개 해주세요. 거기 그림 보시면은 아미노산 1이 있죠. 아미노산 1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아미노산 2도 있죠. 2도 있고요. 얘네가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물이 빠져나가요. 네모칸에 물이라고 써주세요. 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네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색깔펜으로 써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다. 다음에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모칸에 쓰세요. 폴리펩타이드. 폴리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하죠.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의 기능을 하려면은 3차원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구부러지고 접혀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구부러지고 접혀지고 그래서 얘가 폴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야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지금 적혈구들이 나와 있죠. 적혈구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적혈구에 이제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아무튼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고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긴 사슬 모양이 되고 이 사슬 모양이 되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봅시다. 이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뭐가 오냐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고 다음에 접혀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입체 구조를 가져야 단백질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요. 거기 네모 한번 해봅시다. 단백질의 기능은 이 입체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단백질은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구부러지고 접혀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사슬이 만들어지려면은 펩타이드 결합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48쪽에 단백질의 기능까지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단백질의 기능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세요.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의 기능에다가
별표 한번 해줍시다.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하냐? 첫 번째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죠. 사람의 근육, 다음에 뼈, 머리카락 등을 구성한다. 우리 케라틴 들어보셨죠? 케라틴 단백질. 그래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케라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다.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막인데 거기 단백질들이 막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성분이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냐면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각종 화학 반응도 조절을 하고요. 생리작용도 조절을 한다.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도 담당하고 있죠. 항체의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만약에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방어작용을 한다.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황제 다이어트 들어보셨죠? 뭐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 이게 가능한 게 단백질도 에너지원이거든요. 열량을 내기 때문에 1g당 4kcal.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의 기능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는 우리 학교에 오는 날이니까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과학 시간, 다음 주 첫 번째 과학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수행평가 볼 거니까 다음 주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핵산부터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